우리나라는 1948년에 헌법을 제정을 했죠. 그리고 1949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곧바로 지방의회 선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곧바로 시행을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는 1952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1952년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1952년은 바로 한국전쟁 기간이었고 우리나라 수도가 부산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 중에 피난 간 수도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실시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떻게 전쟁 중에 지방선거를 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 이 의문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시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의 집권 세력이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직선제를 추진할 수 있는 원외 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외 세력들을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방선거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또는 자치분권의 역사에서 좀 어두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우선하는 그러한 정치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91년 당시에도 사실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던 그 개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지방선거가 이제 처음 실시가 되고 그래서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동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었죠. 따라서 그 제도의 뼈대, 골격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용인되는 지방자치이고 그런 식으로 지방자치가 계속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들을 조금 더 밑으로 내려놓고 지방정부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일들 또는 지역적인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지방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기능하느냐 하는데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에 그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한 여러 가지 언론 데이터 중에서 지역 뉴스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비교해 보면 맨 꼴찌에 있는 게 KOR이라고 써 있는 게 코리아인데 세계 최하위입니다.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뉴스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관심이 없느냐? 지역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뉴스는 뭘까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나타났는지, 대한민국에 몇백 명의 환자가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환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전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가끔 아산 지역에 그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재난 문자가 옵니다. 그럼 바로 아산시청에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시청에 문의를 했어요. 시청 직원에게. 왜 접속이 안 되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서버가 감당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 이후에 있다가 접속하면 아마 접속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지역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지역 뉴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지역 뉴스에 유독 무관심한 이걸 이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지표는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평균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방송이나 지역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 지역 신문을 구독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렇게 유독 지역 뉴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유가 뭘까? 나라가 작기 때문에?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 덴마크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국토가 작지만 그런 나라들은 아예 전국 단위 언론이 없이 다 지역 뉴스, 90% 이상을 지역 뉴스를 봅니다. 지역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전국 뉴스도 얻고 세계 뉴스도 얻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위스나 뉴질랜드, 덴마크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우리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 아예 전국 뉴스가 없던, 전국 신문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작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 필요 없다, 지역 뉴스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코로나 얘기한 것처럼 왜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는지,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자, 그래서 지역 뉴스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문제는 그런 지역 뉴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뉴스가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저 충청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뉴스, 전라도의 뉴스, 경상도의 뉴스, 다른 지역의 재난 정보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뉴스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 하에서 그건 무슨 얘기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데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역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지역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지역을 대변할 수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 분권을 하고 주민 참여 제도를 하고 참여 자치 제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도 중요하지만 저의 언론학자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편리하고 소상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역 언론이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지역 언론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행사이든 지역 행사이든 국가 현안이든 지역 현안이든 우리 개인이 어떤 이슈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4가지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단계는 빠뜨릴 수도 없고 건너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참여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 4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정보 습득.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많은 정보를 입수하지만 그걸 거기에 다 우리가 관심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관심만 갖고도 되지 않고 거기에 공감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즉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겁니다.